만약 당신이 중세 유럽의 왕이라면 지평선 너머에서 먼지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본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성벽도 기사단도 신의 가호도 소용없었거든요. 13세기 몽골군 앞에서 유럽 전체가 무릎 꿇었고 중동의 왕국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중국 대륙 전역이 말발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이 군대는 대체 어떻게 거의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몽골군은 전쟁을 예술이 아닌 과학으로 만든 최초의 군대였거든요. 오늘날 현대 군대가 사용하는 많은 전술의 뿌리가 사실 800년 전 몽골 초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유럽 기사들이 명예와 용맹을 외치며 싸울 때 몽골군은 이미 데이터와 전략으로 승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골군을 그냥 말 잘 타는 유목민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당시 몽골군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군사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었거든요. 10명 단위 아르반부터 시작해서 100명의 자군, 1000명의 민간, 그리고 10,000명 단위의 투맨까지 완벽한 십진법 편제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명령 체계가 명확하다는 건 전장에서 혼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각 단위마다 지휘관이 명확했고 지휘관이 전사하면 즉시 다음 순위자가 지휘를 이어받았습니다. 명령은 투맨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자군으로, 자군에서 아르반으로 정확하게 하달됐죠. 전투 중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호 하나로 10,000명이 동시에 방향을 바꾸고 깃발 하나로 전체 대형이 재편성됐거든요. 현대 군대를 보세요. 미군의 소대, 중대, 대대 편제나 한국군의 분대, 소대, 중대 시스템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지휘관이 전사하면 즉시 다음 순위자가 지휘를 이어받고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전달되죠. 800년 전 몽골군이 이미 이 시스템을 완성했던 겁니다. 반면 당시 유럽은 어땠을까요? 귀족들은 제각각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왕의 명령은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가야 전달됐으며 전투 중 누군가 죽으면 누가 지휘할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각 귀족이 자기 영지에서 데려온 병사들을 지휘했기에 했기 때문에 통일된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했죠. 몽골군의 진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과 활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병이었다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정확하게 활을 쏘는 기마 궁수였다는 점입니다. 몽골 복합궁은 나무와 뿔, 힘줄을 여러 겹 붙여서 만들었는데 크기는 작지만 관통력은 당시 유럽의 장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사거리도 300m가 넘었고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0발 이상을 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몽골 전사들은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활쏘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고 5살부터 작은 활로 훈련했죠. 10살이 되면 이미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고 15살에는 완전한 전사가 됐습니다. 이런 훈련을 평생 받은 병사들이었으니 유럽의 농민 출신 병사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파르티안 샷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후퇴하는 척하면서 몸을 뒤로 돌려 뒤쫓아오는 적을 쏘는 거죠. 적 입장에서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많은 화살을 맞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중기병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느리게 돌격하는 게 전부였는데 몽골 기병은 시속 40km에서 50km로 질주하면서 동시에 공격했거든요. 유럽 기사가 100m를 가는 동안 몽골 기병은 이미 200m를 달렸고 그 과정에서 수십 발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현대전으로 비유하자면 전차의 화력과 경전차의 기동성을 동시에 가진 셈입니다. 오늘날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동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빠르게 나타나서 타격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히트앤런 전술이죠.
몽골군은 이미 800년 전에 이 개념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만 싸우고 불리하면 즉시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했거든요. 전투의 주도권이 항상 몽골군에게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몽골군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심리전이었죠. 몽골군은 가짜 후퇴의 전술을 즐겨 사용했는데 전투 초반에 일부러 밀리는 척하면서 적을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적군은 이긴다고 생각하며 신나서 추격하다가 어느 순간 좌우에서 기병대가 나타나고 후방에서 예비 병력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포위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죠. 1241년 리그니츠 전투가 대표적입니다. 폴란드와 독일 연합군 2만 명이 몽골군을 추격했는데 몽골군은 하루 종일 후퇴만 했어요. 유럽군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저녁 무렵 몽골군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좌우에서 기병이 쏟아져 나왔고 후방에서는 신선한 예비 병력이 등장했어요. 유럽 연합군은 완전히 포위됐고 그날 밤 2만 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이런 전술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사용한 종심방어나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미군을 유인한 후 매복 공격했던 방식이 모두 같은 원리거든요. 적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들인 후 섬멸하는 겁니다. 몽골군은 이걸 700년 먼저 완성했던 거죠. 현대 군사학에서는 이를 유인작전이나 포위 섬멸 전술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공포를 전략적 무기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몽골군은 저항하는 도시 하나를 골라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모든 건물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한 뒤 생존자 몇 명만 살려서 다음 도시로 보냈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저항하면 저렇게 된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싸우지도 않고 성문을 열었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1258년 바그다드가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바그다드는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학살됐고 수백 년 된 도서관과 대학이 모두 불탔죠.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도시들은 즉시 항복했습니다. 몽골군은 한 도시를 희생시켜 10개 도시를 얻은 겁니다. 현대 군사학에서는 이걸 충격과 공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방식도 비슷했죠. 초반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저항 의지를 꺾는 겁니다. 몽골군은 화력 대신 공포를 사용했지만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적이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드는 거죠. 전쟁의 절반은 실제 전투가 아니라 적의 마음속에서 벌어진다는 걸 몽골군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군은 무력만 강한 게 아니라 정보 수집의 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찰병을 보내서 적의 지형, 병력 규모, 성벽 높이, 식량 상태, 심지어 내부 정치 상황까지 파악했거든요. 포로와 상인, 망명자를 적극 활용해서 정보를 모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몽골군의 정보 수집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전쟁 1년 전부터 상인으로 위장한 정찰병을 보내서 시장 가격, 수확량, 군대 훈련 상태를 파악했어요. 적국의 불만 세력을 찾아내서 내부 분열을 조장했고 때로는 돈을 주고 성문을 열게 만들기도 했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전쟁의 절반은 끝나 있었던 겁니다. 현대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인공위성으로 적진을 감시하고 드론으로 실시간 정찰하며 사이버전으로 적의 통신을 해킹합니다.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몽골군은 기술은 달랐지만 개념은 똑같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군은 어떤 지형에서도 어떤 적과 싸우든 거의 막히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몽골군이 다민족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포로로 잡은 공성 무기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성을 공격할 때 썼고 페르시아의 공학자들을 고용해서 다리를 만들었으며
이슬람 의사들을 부대에 배치했죠. 정복한 민족을 죽이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모두 흡수한 겁니다. 현대 군대의 전문병과 시스템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중국의 화약 기술도 몽골군이 흡수했습니다. 초기에는 화약을 몰랐지만 중국을 정복하면서 화약 무기 전문가들을 군대에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유럽 침공 때 사용했죠. 유럽인들은 처음 보는 폭발 무기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몽골군은 적의 기술을 흡수해서 다음 적에게 사용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통합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공병, 통신병, 의무병, 정보병 등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죠. 특수부대 작전을 보면 폭발물 전문가, 통신 전문가, 의무 전문가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몽골군이 이미 800년 전에 같은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사막에서 싸울 때는 사막 전문가를, 산악지대에서는 산악 전문가를, 공성전에서는 공성 전문가를 투입했거든요. 몽골군의 성공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휘 체계였죠. 칭기즈칸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순수한 능력으로 장수를 뽑았습니다. 과거의 적이었던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최고 지휘관이 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몽골군 4대 천왕 중 한 명인 제베는 원래 칭기즈칸을 쏘아 맞췄던 적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핵심 장수가 됐죠. 칭기즈칸은 제베를 포로로 잡았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쐈느냐? 제베가 정직하게 자기라고 답하자 칭기즈칸은 그 용기와 실력을 인정해서 장수로 삼았습니다. 현대 군대의 인사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능력과 성과로 진급하고 배경은 중요하지 않죠. 미군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자메이카 이민자 아들로 태어나 능력으로 합참의장까지 올라갔고, 한국군의 많은 장성들도 평범한 배경에서 시작해서 능력으로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미 능력주의 시스템을 완성했던 겁니다. 귀족 출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전투에서 공을 세워야만 승진할 수 있었죠. 여기에 더해 몽골군은 엄격한 군율을 적용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즉각 처형이었고, 전리품을 독점하면 사형이었으며, 허가 없이 민간인을 약탈하면 엄벌을 받았죠. 이 덕분에 몽골군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현대 군대의 군법 체계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규율이 없는 군대는 전투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몽골군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리품 분배 시스템도 공정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모든 전리품을 모아서 계급과 공헌도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했어요. 칭기즈칸도 예외 없이 자기 몫만 가져갔습니다. 이런 공정성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높았고 부정부패가 적었죠. 반면 당시 유럽군은 귀족들이 전리품을 독점해서 병사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칭기즈칸의 전쟁 철학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길 수 없으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무리한 영웅주의를 배제하고 승리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전투를 벌였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기다렸고, 상황이 불리하면 과감하게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몽골군 역사에는 영웅적 패배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전투가 계산된 승리였죠. 이것도 현대 군사 전략의 기본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는 원칙이죠. 미군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면 대규모 작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야 지상군을 투입하죠. 걸프전 때 미군은 42일 동안 공습만 하다가 지상전은 100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든 후 싸운 거죠. 몽골군이 이미 같은 원칙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몽골군의 또 다른 혁신은 보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 군대는 무거운 보급품을 수레에 싣고 다녀서 느렸지만 몽골군은 각자가 말 여러 마리를 끌고 다녔거든요. 한 마리가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타고 말젓과 말고기로 식량을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말의 피를 마시기도 했죠. 덕분에 몽골군은 보급선 없이도 장거리 이동이 가능했고
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보통 4마리에서 5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는데 이게 바로 몽골군의 기동력 비결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보급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소련 깊숙이 진격했다가 보급이 끊겨서 패배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미군이 강한 이유 중 하나도 전 세계 어디든 72시간 내에 병력과 물자를 투입할 수 있는 보급 능력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기술은 달랐지만 같은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적군이 보급선에 의존하는 동안 몽골군은 자유롭게 움직였거든요. 몽골군의 통신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역참 제도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일정 거리마다 역을 두고 말을 교체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하루에 300km 이상 이동이 가능했거든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덕분에 몽골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명령은 일주일 안에 제국 반대편까지 전달됐어요. 오늘날로 치면 군사통신망과 같은 겁니다. 현대 군대는 위성통신과 암호화된 무선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승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몽골군은 800년 전 기술로 이미 이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전장의 지휘관이 본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이는 작전 수행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몽골군에게도 약점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 공성전이었죠. 초기 몽골군은 성을 공격하는 데 서툴렀거든요. 초원에서 자란 유목민들에게 성벽은 생소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방 해결했습니다. 중국과 페르시아의 공성 무기 전문가들을 흡수해서 투석기와 공성탑을 만들었고, 곧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됐죠. 심지어 강을 막아서 성을 물에 잠기게 하거나 땅굴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현대 군대도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정글전에 약했을 때 특수부대를 만들어 대응했고, 중동에서 게릴라전에 고전하자 대테러 전술을 개발했죠. 몽골군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서 흡수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했던 거죠. 결국 몽골군이 거의 패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완벽한 조직체계, 압도적인 기동력, 정교한 전술, 효과적인 심리전, 뛰어난 정보력, 강력한 리더십, 공정한 보상 시스템, 엄격한 군율, 빠른 통신망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능력주의와 학습 능력까지 더해져서 당시 세계 어떤 군대도 상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몽골군의 이런 전술과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현대 군사학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원칙들이 사실 몽골군이 이미 실행했던 것들이거든요. 기동전, 정보전, 심리전, 통합작전, 능력주의, 엄격한 군율,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전술 운용, 다국적 전문가 활용, 효율적인 보급, 이 모든 게 800년 전 초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첨단 무기와 기술로 싸우지만 승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적보다 많이 알고, 적보다 효율적으로 조직되고, 적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쪽이 이기는 거죠. 몽골군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최초의 근대적 군대였던 겁니다. 중세시대에 이미 근대 군사 사상을 실현한 거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몽골군을 중세 군대가 아니라 근대 군사 시스템의 선구자로 봅니다. 나폴레옹이 군단 제도를 만들기 500년 전에, 프로이센이 참모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600년 전에, 미군이 통합작전 개념을 도입하기 700년 전에 몽골군은 이미 그 모든 걸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서양 군사학자들이 몽골군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몽골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이 이긴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중세 전쟁이 귀족들의 명예 경쟁이었다면 몽골군은 그걸 냉정한 승리의 과학으로 바꿨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용기가 아닌 전술로, 운이 아닌 시스템으로 이긴 겁니다. 전장에서 감정적인 결정은 패배로 이어진다는 걸 몽골군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결국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라는 천재적 리더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으며 명령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몽골군은 시스템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군대였던 겁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게 모여서 무적의 군대가 됐습니다. 몽골군의 훈련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평시에도 끊임없이 사냥을 통해 훈련했어요. 몽골의 사냥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넓은 지역을 포위해서 동물을 몰아가는 방식으로 사냥했는데 이게 바로 포위 섬멸 전술의 훈련이었죠. 이런 사냥을 1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몽골 병사들은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했던 몽골군은 왜 결국 멈췄을까요? 왜 제국은 분열됐고 왜 후대로 갈수록 힘을 잃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몽골군이 보여준 전쟁의 원칙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군대가 배우고 있고 군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가들이 감탄하고 있죠.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도 몽골군의 전술을 가르치고 영국 샌드허스트에서도 칭기즈칸의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800년 전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유목 부족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과학으로 만들었고 조직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며 승리를 필연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몽골군이 거의 패배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입니다.